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주식 관련 리포트 맛집 머니케어 뉴스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관련돼서는 뭐 머니케어 뉴스보다 더 맛집이 존재하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환경을 보면 특히 이제 반도체 아니면 무슨 빅테크 뭐 이쪽 관련된 쪽에서 생각해 보면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5, 6년 전만 해도 빵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또 매그니피센트 7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졌다가 2024년도 새롭게 또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AI5, AI 빅5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쪽 관련된 게 결국은 올해 대세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2차 전지 유행할 때는 또 열심히 또 우리가 B자 들어간 것들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올해는 또 얘네들 관련된 것들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쏠림 현상도 많이 발생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고 가야 된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에는 미국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존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은 또 어떤 기업들이 괜찮게 성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아가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비롯하여 제주 반도체, 가온치스 등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명절 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이 종목 중에서 하나라도 잡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 그러면 잘 하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 포인트 잡는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달리고 있는 종목 올라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분할 매수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몇 퍼센트의 포션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헷갈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정과 그다음에 사전에 지식과 정보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은 과감히 또 매수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성장해가고 정배열로 성장해가는 종목들은 눌림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포인트마다 잡아 주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 포인트가 좀 다르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놓쳤다 하더라도 다음번 누리면서 또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파형의 성장이 한 번 하고 첫 번째 브레이크 타임하고 두 번째 타임으로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이게 두 번째 타임인지 아니면 쇼 커버링인지 추세적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쇼 커버링으로만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 진행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은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 생각하면 좋아요는 먼저 누르시고 구독은 좀 보다가 내용이 좋다. 오늘 내용이 좀 길으니까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할 때도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머니케어 뉴스 같은 경우는 종목의 상세 리뷰라든지 종목 리포트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진행 상황 설명 이런 것들 또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료 회원 전용으로 영상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AI 빅5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메타라든지 애플이 여기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구글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AI 관련돼서 지금 초기 시장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칩을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AI 반도체용 칩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큰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엔비디아 성장세가 멈추고 나면 그 다음엔 AI 서비스라는 회사 쪽으로 다시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 단계나 이런 쪽이 더 강을 받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AI의 그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 발주 물량이라든지 칩을 생산하는 회사가 크게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프라 다음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뭡니까? 우리 건설도 그렇잖아요. 도시가 들어서고 나면 인프라, 도로가 깔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상가가 들어서는 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업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 시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AMD가 한 시장을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칩들을 다 완벽하게 생산해주는 회사가 TSMC고요. 자, 근데 그것을 미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AI 서비스의 최전방에 있는 회사가 어디다?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주 심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점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애들이 전방 업체가 아니겠어요? 그럼 뒷단에 따라오는 또 소프트웨어 업체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뭐다? 발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과연 어떤 실적을 내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야 당연히 그렇게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 이런 쪽에서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생태계로 다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가 새로운 온 디바이스 AI 기계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생태계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투자하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엔비디아라든지 TSMC의 수주 분량, 포워드 가이던스를 살펴보다 보면 시장이 언제쯤 브레이크 타임을 올 것인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럴 만한 이슈는 거의 없어요. CPI 지수 낮아지고요. 금리 인하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2024년도 실적은 꽉 차서 수주를 받아놨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소식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큰 조정이라기보다는 시장의 확장 수축 구간이 조금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 보는 겁니다. 항상 미국장이 그렇게 흘러갔죠. 돈을 많이 뿌리고 나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계속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이 가장 많이 풀린 곳이 이번에는 과거에는 말입니다. 이게 부실한 곳에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엔 돈이 들어가 흘러간 곳이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 겪어가 나면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 시장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부분들이 큰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잡스러운 얘기 좀 집어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전방업체고 온 디바이스 기계를 갖다가 가장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동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갤럭시 S24 나오면서 여기 시작에 대한 어떻게 돼요? 그 시발점의 소식을 좀 알렸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뭐 자동차도 모발이고요. 스마트폰도 모발이고요. 뭐 TV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고도화된 온디바이스 AI 기계를 장착할 수밖에 없다. 그게 다 뭡니까? 반도체 해결하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접근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 전방업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바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쪽, 글쎄요, 인공지능 AI 기술에서 뭐 엣지 환경 구성하는 거, 그다음에 IP 기술, 시스템 반도체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메모리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긴 메모리 하면 한국인데 그런 회사가 당연히 한국에 있는 건 당연히 맞겠죠.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 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자고요. BER 배수가 100배가 넘습니다. 그 점은 잘 참고하셔야 되는데 성장주이다 보니까 그냥 눌림이 들어오면 당분간은 21 이평 구간에서 매수해서 공략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2024년도 정도만큼은 이 녀석만큼은 지난해 2차전지에 성장하는 모습처럼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일이나 60일선 이 정도 수준에서 분할 매수해주는 전략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말입니다. 좀 과감하거나 좀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진폭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면 주가가 10%, 20% 움직이고 떨어질 때도 거의 10%, 2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이 있을 때 내가 손절 라인도 잡을 땐 좀 큰 폭으로 좀 잡으면서 접근해 나가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도 같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다 앞에 뒤가 얘기하는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11월입니다. 이 스타트 라인을 잘 파악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아야지, 밸류에이션이 정말로 과도했구나라는 부분들, 안 과도했구나라는 것들을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번 2월 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2차전지가 랠리업하기 시작한 첫 번째 단추가 된 게 바로 2월 달입니다. 그 후로 여름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
조금씩만 어떻게 돼요?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만 조금씩 존재했고, 그 후로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올라가서 정말로 메인 테마를 가진 놈은 가장순이 오른 건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반도체 관련돼서 특히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돼서는 이런 현상들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주 반도체가 지금 글쎄요, 낮은 점에서는 거의 아마 400%까지 상승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상치가 좋아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폭이 있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면 항상 뭐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구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다음번 단계는 어떻게 돼요? 121 이평선에서 멈춘 겁니다. 이건 221 이평선에서 멈춘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번엔 61 이평 이 구간에서 아마 눌림이 들어오면 또 잡아줘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의무감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이제 21 이등평균선에 선회한 자리가 어딥니까? 61평 밑단에서 선회했다는 점들이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한 분기 정도는 더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평균치를 계산해내는 것들이라서 뭐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공략 포인트를 잡는다고요? 글쎄요, 제가 오늘 매수하셔라 라고 해서 공략 포인트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종목을 갖다 앞으로 성장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움직일 때 다른 종목들도 어떻게 돼요? 두두두두 움직일 겁니다. 얘가 가장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뒷단으로 제주 반도체,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징년 생각해내셔가지고 거기를 포인트로 공략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이 쭉 얘기하면서 어떤 종목을 포인트로 잡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에이징랜드와 퀄리타스 반도체를 오늘 저녁 때 시간에 단위가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온칩스를 갖다 매도 수익 실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순환매를 좀 돌리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가온칩스가 오늘 거의 상한가를 때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 다음날 업사이드가 많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트레이딩하고 바쁜 것보다는 조금 낮은 점에서 고점을 향해서 올라오는 녀석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제주 반도체 이야기 드려보면 글쎄요, 메모리 반도체 개발해서 뭐 판매하는 회사이면 틀림이 없고요. 글쎄, 제가 볼 땐 이런 것들이죠. 생산 라인은 가지고 있지 않고 결국은 여기도 뭐 팹리스긴 한데 요거 낸드 멀티칩 프로세서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단계성은 계속 올라가서 3.0 버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글쎄요 메모리 칩과 같은 칩 간의 교환,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갖다 연동성을 갖다 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까지 가고요. 이것이 반드 성공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쪽에 얘네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장착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부분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뭐,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고요. 적어도 2만원 밑으로 떨어질 만한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제주 반도체 이야기 드릴 때 여기 2만 원 초반대라고 했는데 윗꼬리 여기 아랫꼬리 보이십니까? 이 아랫꼬리 걸리면서 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공략 포인트로 잡아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얘가 움직이게 되면 따라서 움직이는 녀석들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이 스펙 같은 경우는 작년도 2차 전지 모습하고 거의 유사해서요. 제가 이걸 갖다 어제까지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수많은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그냥 전체적인 업풍 트렌드가 유지되는 구간 동안에서는 계속해서 22동 평균은 아랫단 이 들어오게 되면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녀석 역시 저는 벤치마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선호하는 업체가 가온칩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요. 삼성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양산 서비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은 삼성전자에서 특별한 새로운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진행하면서 동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많은 관심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도 나오고 그다음에 실력도 있고 뭐 그런 회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회사가 저는 가온칩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하고 거래하고 삼성전자에 수주가 있는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최선호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종목이 최근에 오늘 가장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지난주죠. 그러니까 명절 바로 전날인데 어떤 분께서 68,800원에 입절을 했어요. 근데 저랑 좀 보는 관점이나 매수 포인트가 좀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5시 이후에 더 좋은 것들은 매수 좀 잡아보는 거 괜찮다.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어떤 기회를 얻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수익이 났으니까 거기 정리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도 또 지금과 같은 상황과 환경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절대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 잡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덜 뭐랄까요 조정을 받은 건지 시간에서 상당히 시황이 좋은 것들은 과감히 잡아버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건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왜 수익 실현을 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보다 여기 지금 가온칩스에 대한 업사이드보다는 당분간은 뭐가 또 존재하겠습니까? 아직 덜 올라온 종목들이 뒤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수익 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제가 오늘 선호하고 있는 건 에이징랜드입니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 역시 중형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기업이 틀림없습니다. ARM과 TSMC와 협력하고 있고요. 오늘 ARM 주가가 뭐 좋은 소식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이징랜드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좋은 거래처 파트너사들이 존재하면서 매출이 존재한다는 거 요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에이징랜드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디요? 오늘 시간의 단위가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여기 이 고점까지는 비어있구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뭐 아주 낮은 구간에서도 여기죠. 6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2, 3일 트레이딩 한다 하더라도 트레이딩 포인트도 접근이 가능할 거고요. 나름 그래도 일정 수익을 또 추구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 여기 이 모습 아니면 여기 이 모습 장대 양보 하나짜리 20%짜리 이런 거 하나 또 터져주면 상당히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생각해보면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업사이드가 이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가온칩스는 수익 실현하고 이쪽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도 예를 들면 최고점 갱신해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도 분명히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주당 가격이 좀 높아서 거래량 부분에서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을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세 미디어 우리나라 영상 관련된 뭐 IP 솔루션에서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 때 말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특별한 리포트를 또 진행할 테니까요. 유료 회원 서비스로 진행을 할 겁니다. 많은 관심 또 가져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성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MPU 관련된 CMMP 개발에 지난해 10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오늘 새로운 또 성장세고요. 집세 미디어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로열티 라이센스 받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요. 매출이 바로 급성장하는 모습이 아니고 꾸준히 깔고 가는 맛에 조금씩 계속 늘려나가는 계단식 성장이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하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흑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고 결과적으로는 매출, 신규 수주 이런 것들 자동차 관련된 결국 그런 자율주행에서도 우리가 영상에 관련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솔루션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 할 때도 앞으로 영상에 관련된 거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도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통해서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사용하는데
그런 거 상당히 중요한 활용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딥러닝을 해야지 또 새롭게 창작을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칩셋 미디어의 영상 IP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확장성도 상당히 높겠죠.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 자,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런 관련성이 제가 있는 건 뭐냐면 칩셋 미디어가 이렇게 영상 솔루션 막 이렇게 IP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무선으로다가 또 연결해 주는 걸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고 그런 또 칩셋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또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생각해 보면서 갈 거고요. 칩셋 미디어의 또 대주주가 텔레칩스라는 점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텔레칩스가 칩셋 미디어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까? 텔레칩스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자율주행의 우리가 대표적인 주자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잘 연동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저녁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여기도 기본적으로 여기 고점까지는 보인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아직 매물벽도 아직 부딪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3만 한 2천 원 이상 때까지는 한번 보고 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좋고요. 오늘 시간에 다니까서 시점이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공략해 볼 만한 하기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부분도 상당히 나쁘진 않습니다. 여긴 보면 그냥 과거에서 성장해오는 조정하는 폭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잘 체크해 주시면 어느 포인트가 공략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121이 평은 잘 건들지 않네요. 이 점을 갖다 좀 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 때 보는 종목은 에이징랜드와 플러스 퀄리터스 반도체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 더 간단하죠. 정고점에 도달되지 않은 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자, 초고소액 인터커넥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또 중요한 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퀄리터스 반도체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와이파이 사용해도 속도가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하철 타면 가끔가다 아주 느려 터진 곳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바로 그렇죠. AP 칩셋을 교환해야겠죠. 어쨌든 뭐 그런 것들 관련된 내용이다. 자동차 간에서도 앞으로 통신이나 이런 모듈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다 고속화돼야 돼요. 그다음 드론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모빌리티로 움직이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 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오늘 저녁 때 저는 공략 포인트 퀄리타스 반도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에이징랜드 마찬가지지만 여기 고점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드시면 스펙은 얘가 조금 더 넓게 남은 것 같고요. 수익성이나 탄력성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에이징랜드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왜냐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거 나오는 과정 속에 생각해 보면 에이징랜드를 우리가 놓고 갈 수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런 포인트가 있다. 전 고점까지만 일단 보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는 여러분들께서 늘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거래하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MCU, 마이크로소프트 유닛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 모바일 기계라든지 가전기계 이런 거에 두뇌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합니다. MCU 하면 어버브 반도체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향후에 뭐 당연히 높이 올라가겠죠. 앞으로 뭐 가전제품도 점점 고도화되고 TV도 그렇고요. 뭐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쎄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글쎄요, 좀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시간을 두고 나면 상승할 수 있는데 차트 모습은 뭐 잘 조정을 받고 있지 않는 모습이어서 이 부분을 트레이딩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저도 공략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봐서는 단기 트레이딩밖에는 가능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점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올 때 이런 점들을 갖다 우리가 들어올 때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럴 때 대부분 쫄고 못 사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매수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일부 매수를 해서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고 있어서 요 어버브 반도체 볼 때는요. 제주 반도체와 같이 연동해서 봐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와 어버브 반도체와 같이 연동성이니까 두 개 동시에 공략하지 마세요. 제주 반도체 하려면 제주 반도체를 하고 어버브 반도체 하려면 어버브 반도체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움직이는 폭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턱이니까 여기서 좀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요. 좀 기간 조정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폭은 작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여러분 어느 게 가장 덜 낮은 폭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좀 나름 그래도 낮은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나 섹터에서 이제 덜 올라온 거는 어떻게 돼요? 그 선수들이 거기 따라 붙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점으로 오늘은 접근해 보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꽤 시간이 길었는데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섹터를 갖다가 잘 연동해서 이런 부류를 같이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늘 항상 부족한 면이 많고요. 영상으로 준비하다 보면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3월 달에 오프라인 또 모임, 미팅, 또 머니케어 스쿨에서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니까요. 향후에 제가 공지가 나가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포트에 맞지 머니케어 뉴스에서 오늘은 여러분들 온 디바이스 AI와 또 시대의 변화가는 AI 빅5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많은 좋아요, 구독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저녁 때 칩셋 미디어에 대한 리포트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